월성 원전 1호기의 폐연료봉 낙하사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5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으로 인해서 누출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폐가 되었던 겁니까? 네, 지난 2009년 3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당시 월성원전 1호기의 해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 후 해결료봉 다발이 파손됐고 다발로 묶여있던 37개의 폐연료봉 중 2개가 연료방출실의 바닥 그리고 수조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한 정의당 김재남 의원 측에 의하면 유실된 폐연료봉들은 치사량이라 할 수 있는 1만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원전 측은 작업원 한 명을 들여보내 서 폐연료봉을 수습했을 뿐 규제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은폐한 겁니까? 원안위 측은 4년 뒤, 그러니까 지난해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4일간 조사를 끝낸 뒤에 해결료 낙하에 관한 보고 규정을 만들었을 뿐 대외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안전 운영 정보 시스템의 월성 1호기 사고 기록을 보시면요. 2009년에 0건, 즉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폐연료봉을 수습했던 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직원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원안위의 해명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당시 연료봉은 시간당 1000렌트겐, 그러니까 1만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내뿜었습니다. 치사량으로 알려진 5000 밀리시버트의 2배인데요. 원안위 측은 안전장비 등으로 인해서 작업자가 피폭된 양은 6.88 밀리시버트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누출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작업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오는 6일 현장 조사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사량 기준이 5000 밀리시버트인데 이것의 2배인 방사능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예. 자, 원전 인근 주민들이 이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공동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부터 갑상선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핵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진행 현황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열흘간 38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는 30일까지 100여 명의 원고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왜 유독 갑상선암 피해자들만 이렇게 소송에 나서는 거죠?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가 고리원자력본부 인근에서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수원이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 연구 결과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다고 발표했고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부산 주민들의 암 발병률,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걸 한수원 측도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닙니다.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진단율이 높은 건 한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암이 질병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수원과 피해 주민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5월 하락세를 보이는 듯했던 전세 가격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월 대비 전세 가격 변동률, 즉 지난달에 비해서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나타낸 건데요. 지난 5월 1% 미만으로 떨어졌던 전세가 변동률은 매월 높아지다가 지난 9월부터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전세가가 오히려 더 오른 겁니다. 네, 9.1 부동산 대책은 전세값을 올리는 대책이었다, 이런 비아냥 섞인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군요. 체감하는 전세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수치로만 보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 줄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값 변화하고요. 두 번째 줄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가까운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율을 적용한 전세금입니다. 3억 원짜리 주택의 전세금은 2012년 1월 1억 8,840만 원에서 지난해 10월 2억 1,0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난 2012년 1억 9,500만 원에서 지난달까지 전세금이 2년여 만에 1,530만 원 상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 다 돼서 지금쯤 전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면은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매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 등지의 아파트 매매가는 4천만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집값 부양과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 후기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 200일 되는 날 나들이 하기 참 좋다고 했던 MBC가 기자와 PD들에게 교육 발령을 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교육 발령이더군요. 예, MBC는 지난달 31일 일부 기자와 PD들에게 전보 발령과 교육 발령을 내렸는데요. 그중 교육 발령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일정표에 농군학교 체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일정표를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교육 발령자들에 대한 2주간의 교육 일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주엔 인간관계의 혁신, 자기관리와 혁신 등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강의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2주차인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박 3일간 농장 현장 교육, 효사상과 실체 등의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 효사상과 실제. 예. 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MBC 측은 하반기 업무 실적이 미흡한 저성과자라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2명의 교육 대상자 중엔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낸 임대근 기자, 한국PD연합회 작품상을 받았던 다큐 제작부 이호환 PD, 그리고 PD수첩 출신 이충근 PD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 이충근 PD는 그 PD수첩 광우병 편 때문에 체포까지 됐던 PD로 알고 있고요. 이우환 PD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상근자이기도 했습니다.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또 한 사람 주목되는 인물이 한학수 PD. 네, 뭐 영화 제보자의 주인공이기도 한 PD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한학수 PD의 경우에는 교육 발령이 아닌 전보 발령 대상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MBC는 교양제작국 해체 방침을 밝힌 뒤에 교양제작국 소속이었던 한학수 PD를 신사옥 개발센터로 발령냈습니다. 역시 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전 노조위원장인 이근행 PD, 그리고 광우병 의혹을 다룬 PD수첩 제작자인 조능희 PD도 비제작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2012년 170일 파업에 참여했던 김재용 기자와 김수진 기자는 각각 예능 마케팅부 그리고 드라마 마케팅부로 발령났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신천교육대 인사발령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MBC 노조 조합원들이 이러한 대거 전보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서울 남부지법은 당시의 전보 발령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들, 그러니까 발령을 받았던 MBC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입사한 이래 해오던 업무와 현저히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직종의 변경이 초래되는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인사발령을 냈군요. 예. 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이 무상급식 문제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별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해서 또 지원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무상 포퓰리즘에
몰입돼서 끌려가는 예상이거든. 걱정 예상으로 책임지고 하라는 말이야. 진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자들의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기 대권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사를 하겠다 이런 엄포도 놨던데요. 맞습니까? 예, 지난주 경남도는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왜 학교를 범죄자 취급하냐고 반발하면서 도청 감사반이 출입하면 그것을 막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또한 학부모 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들 역시 도청 측의 감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감사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 제안을 했던 대학생이 있죠. 용혜인 학생.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경희대학교 용혜인 학생이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8일과 6월 10일 그리고 6월 28일 등 세 차례의 세월호 관련 집회 당시에 용 씨가 이른바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고한 코스가 끝났는데도 집회 종결 요청에 불응했거나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용혜인 학생 얼마 전에는 카카오톡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6월 검찰은 용 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 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접속 IP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소송입니까? 예,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던 군인 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정부가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원조 3억 달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었다면서요.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는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 예.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예, 지난 2005년 외교부가 65년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징용 피해자 103만여 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6,400만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중 8,600여 명에게만 개별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빠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당시 정부가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강제징집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벌일 때마다 기각되거나 패소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연 유족회는 보상금 반환뿐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개인 청구권의 환수를 위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